네, 목요일은 여의도 최고의 정치 아웃사이더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토요일까지 국민의힘 당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왜 제 앞에다 항상 뭐를 붙여요? 제 예우입니다. 이게 가장 핫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당원이에요? 이틀 남으신 거예요. 이제 이틀 후시면 저처럼 이제 당적이 없는 야인의 세계로 이제 돌아오시게 되는 건데, 그 얘기도 좀 이따 하고요. 오늘은 일단 조금 의외인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정치 브로커라고 해야 되나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거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1심에서 공천 거래 의혹에 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황금폰이라고 하는 이른바 명태균 씨 황금폰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나왔는데요. 1심 결과 예상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셨는지 박원석 의원님부터. 그 앞서 김건희 씨 재판에서 이제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받은 거 정치자금법 위반 이게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연결된 재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전 좀 유감인 게 이게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하나의 선례인데 이렇게 되면 여론조사를 저런 방식으로 받아놓고 네. 그 대가로 뭔가를 모의하더라도 당내 프로세스만 거치면 즉 공관위 같은 걸 거쳐서 결정만 한다면 죄가 안 된다는 선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많은 꼼수와 불법을 낳을 것 같거든요. 브로커 양산 판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저게 1심은 저렇게 나왔지만 상급심 가서 과연 저 판결이 유지가 될까. 네. 정치자금법은 조금 이제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선거 질서를 매우 어지럽히는 그런 선례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너무 좁게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재판부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장 소장님은요? 판사들이 공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전반적으로 다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판결에서도 공관이 다수결 공천으로 김영선은 결정이 됐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네. 공관위원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공천 좀 줘라.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문제가 없다라고 했든지 판단 안 했다든지 영향을 네. 안 끼쳤다라든지 네. 이거는 정치권의 기본적인 상식과는 상당히 좀 배치되는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너무 그렇게 정치를 보여지거든요. 모른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증거 이걸 어떻게 증거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공천관리위원장의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하고 공천 주러 간 것이 어떠한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걸 계량화해야 되는 건가? 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외부에서 힘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 딱 공천이 뒤집힐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를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혁 의원님은요? 아니 저는 진짜 우리가 녹취록 다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도되기에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 공천 주시면 이러면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막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천 공관위원장이던 내가 윤상현이한테 전화했는데 말을 잘 안 듣네. 내가 다시 전화할게. 대통령이 그런 목소리까지 다 공개가 됐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천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또 명태균 씨가 김영선 그 세비 절반은 내 거야.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절반을 실제로 꼬박꼬박 줬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봐도 이게 뭔가 거래가 있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공관위에서 그냥 결정한 거니까 그 정상적인 결정이었고 이 돈도 무슨 그냥 빌린 돈 준 거다. 변제. 변제한 거다. 그것도 김영선 의원 돈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명태균 씨는 자기가 돈 없어갖고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라고 항상 그러던 사람인데 네. 의원 출마자가 자기 사무국장한테 돈을 빌려서 그거를 매달 자기 세비에서 반씩을 갚고 있다라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아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 강선우 씨나 김경 씨가 공천받은 것도
그 공관이 다 거쳤잖아요. 그거 뭐 죄가 됩니까 그거? 네.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좀. 네.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영향을 주긴 줬지만 어쨌든 절대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걸 이유로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릉 납득은 좀 안 되고 이 판사분들이 정치권의 이 그 냉혹한 현실을 너무 이렇게 모르는 건가 이런 아니 생각이 근데 저도 이게 이제 들더라고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그 프로세스나 과정을 모른다고 할 수 없고 재판부가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 것도 전 좀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법 해석을 지나치게 좁게 해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양쪽 재판부가 다 똑같은 해석을 했는데 과연 상급심에서도 이렇게 이걸 볼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이러면 앞으로 저런 사례들이 만약 저게 확정 판결로 굳어지면 네. 저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또 그 경북이랑 대구에서 지방선거에서 공천 받으려고 1억 2천씩 준 부분에 대해서도 그 대여금이라고 적혀 있었고 차용증이 있었고 그래서 요것도 공천 헌금이나 뭐 이런 걸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아니 문제로 그러면 또 봤습니다. 우스운 게 그런데 증거 은닉을 했다고 황금풀에 대해서는 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뭐 하려고 그 핸드폰을 숨겨요. 그 증거도 아니잖아요. 무슨 증거? 범죄에 대한 증거 아닙니까? 네. 범죄를 안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무죄라고 그러면서 네. 정작 핸드폰을 숨긴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네.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돼. 네. 여기서 보면 또 윤석열 피고인이 의문의 2패를 당한 것이 아니냐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게 네.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 때문이었는데 12월 4일날 황금폰이 이제 공개가 되면은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김건희 특검이 한동훈 대표 측 의원들이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찬성표를 던질 거다. 그럼 200표가 넘는다.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야 김건희 다친다. 이렇게 되니까 야 이것도 하나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느냐 그랬잖아요. 지난번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무죄. 그거 보호하려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네. 둘 다 이렇게 무죄가 나와버리면 나는 왜 괜히 내가 그냥 정말 계엄해가지고 나 이 감옥에 이 추운데 왜 있지 내가? 아이고 참 내 신세야. 아니, 이럴 윤석열 것도 전 같아요. 대통령의 거듭된 주장은 개몽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과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아니요. 하시겠죠. 그 진짜로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계 때문에 한 거예요. 아. 단계에서 거기 나온 그런 글들을 가지고서 패널들이 와서 자기를 비판을 해서 여론을 나쁜 여론을 조성해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계엄을 했다. 네. 지금 보니까 명태균 편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다 아니라는데 네. 그럼 뭐 하는 거는 그 단계에 올라왔던 글들밖에 없는 거네요. 어쨌든 요게 또 2심에서 과연 유지될까 저도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본인은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기도 한데 오세훈 시장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그 대납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이 약간 달라. 그래서 그것까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오세훈 시장도 이렇게 되면 한숨 돌린 거죠. 아니 오세훈 시장은 더군다나 직접 받아본 적이 없다. 여론조사 결과를. 네. 이걸 주장하고 있어서 이 판결에 따르면 더더욱 오세훈 시장은 혐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오세훈 시장과 그 뭐 후원회 회장이라고 지칭되는 그 분 모두 다 그 여론조사 대납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 그냥 인정하죠. 자기가 용돈 준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명태균 씨도 이거 뭐 여론조사 비용으로 대납이라고 그렇게 뭐 표현하고 주장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소다. 이렇게 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하여튼 뭐 이거는 좀 향후에 뭐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오면 아마 뭐 분석들을 더 할 텐데 오늘은 일단 속보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또 속보가 하나 더 있죠.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든 내일까지 재신임 요구하면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 부결되면 당대표 의원직에서도 물러날 거다. 대신에 나한테 사퇴를 요구한 의원 단체장도 정치적 책임을 져라. 이랬습니다. 사실은 어제 교섭단체 연설 끝나고 뭔가 거취 표명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는 건너뛰고 오늘 이제 이걸 한 거네요. 원래 안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오전 방송 내내 재신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대단히 장동혁 대표가 불쾌해한다. 네.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네. 나를 재신임해? 네. 그 재신임 투표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거에 좀 화가 나서 갑작스럽게 한 것이 아닌가. 아 갑작스럽게. 예. 아 갑작스럽게 했잖아요.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 한다고 할까 그러고. 말까 하루 더 고민한 게 아닐까요? 근데 상황의 변경은 없었잖아. 네. 어쨌든 그냥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이건 무슨 뭐 이건 뭐 자기 뭐 지칠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투표율이 50% 안 넘고 만약 또 본인 찬성하는 게 40 몇 프로고 뭐 이러면은 본인에게도 좀 정치적으로 위험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더니 네. 아니야 할 거야. 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아 담승적으로 대응했다. 네. 네. 그럼 이거는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의 승부수라고 봐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박원석 그런 의원님? 거를 승부수라 그러나요? 네. 궤변이죠, 궤변.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영화 타짜에 보면 내 돈하고 손모가지 걸 테니까 너는 뭘 걸래?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라는 거는 아마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도 당원들이 발의하거나 총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을 거예요. 네. 소환 어디에는. 규정이 있다고 네, 합니다.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 네. 당원 소환 규정이. 그러면 그렇게 소환을 요구했던 당원들이 만약 그 재신임이 되면 뭘 걸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한 논리를 저는 펴는 거고 이걸 보면서 그 2월 19일 날 윤석열 1심 판결이 나오면 장 대표가 어떻게 하는가가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겠다라는 관측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입틀막 하겠다. 전윤이고 나발이고 나한테 물러나라고 하면 당신들도 뭘 걸어. 난 재신임 투표에 붙일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2월 19일 날 윤석열 판결 이후에 또 한 번 당이 요동치면서 장동영 물러나라 이런 얘기 나오면 이 얘기 또 들고 나올 거예요. 자, 뭘 걸래? 나는 재신임 투표해 가지고 당원들한테 신임 받으면은 아니 불신임 받으면 내가 의원직도 내려놓고 대표직도 떠날 테니까 당신들도 그러면 똑같이 걸어라. 이 얘기를 할 거라고 보고 그보다 더 가까이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뭐 그만 입 닫아라 이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 오세훈 시장까지 가만히 있어라. 한동훈 대표는 이미 제거가 됐고. 단체장이 딱 들어갔잖아요. 단체장. 단체장 중에 그 얘기하고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거든요. 네. 제가 그 당규를 찾아보니까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이 서명을 해야 되고요. 각 시도별로는 20% 높네. 근데 각 시도별로 또 10%는 무조건 또 돼야 된다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 있고 3분의 1 이상이 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건이 발의가 돼도 투표율이 안 돼서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표 조항인 것 같아요. 김조혁 최고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억지와 궤변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듣는 내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첫 느낌은 와 이거 48시간 내에 전공의들 복귀 안 하면 그 처단하겠다라는 뭐 윤석열 포고령이야 뭐야. 왜 내일까지 야 니들 말이야 나한테 할 얘기 있으면 내일까지 해. 아니면 입담으로 이 얘기 아닙니까? 아 그 시한을 왜 자기가 정합니까? 본인에 대해서 물러가라 너 책임져라 그러는데 그거를 당사자가 야 너 내일까지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퇴하세요 책임지세요 했던 얘기는 그건 귓등으로 들은 겁니까? 본인이 결정할 걸 왜 그 요구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전형적인 돌려치기 수법이잖아요. 아주 비열한 수법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얘기합니다. 당대표는 굉장히 당원들이 뽑은 귀중한 자리여서 이거 전당원 투표로만 내가 물러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말이죠. 2023년도 봄에 그 김기현 대표 뽑을 때 그때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 뽑으려고 나경원 의원 출마하려는 거 연판장 돌려서 막았습니다. 그렇죠. 정당 역사상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때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0.5선이었던 장동혁 의원께서 거기 서명하셨어요. 아니 본인 말대로 당대표를 뽑으면 그건 당원들이 뽑는 그 소중한 자리를 자기가 뭔데 그 사람 출마해라 마라 거기에 대해서 연판장을 돌립니까? 이런 것도 웃기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2024년 계엄 이후에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이분이 수석 최고위원이었는데 자기가 수석 최고위원 던져버리는 바람에 63%로 압도적으로 당선됐던 한동훈 체제가 무너졌어요. 아니 그거는 그러면 당원들에 의해서 결정돼야 될 거를 자기가 뭔데 수석 최고위원을 던져버려서 그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립니까? 그럼 자기는 그렇게 연판장에 서명해서 어떤 사람 못 나오게 당대표 못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함께 했던 그 팀 자체를
저 수석 최고위원 던져버려서 무너뜨렸으면서 지금 와서는 야, 이 당대표 자리는 소중한 자리여서 당원들이 전당원들의 어떤 투표를 위해서만 물러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웃기고 있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지금?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도 오늘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기자회견에서 되게 실망스럽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이제 일단은 그건 현장에서 직문즉답이었고 그럼 이제 걸고 예.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의원이나 단체장은 없을 것 같다. 좀 없을 그런 것 생각이 같다. 들고 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든 음. 재신임 요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저 누구든에 저 포함되거든요. 아 당원이 아니죠. 당원. 누구든이랬잖아요. 누구든. 아. 당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누구든이라는 아무나? 표현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김준호 앵커님께 허락하시면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네.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 제가 재신임 투표를 하도록 네. 요구를 합니다. 뭘 거시는 거예요? 저는 만약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이 되면 YTN 출연을 제가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아유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김종혁 최고께서 저는 걸었어요. 아, 이미 페북에 걸었어요. 이미 걸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왜냐하면 저 아다시피 제가 지금 탈당 권유받아서 네. 그 법적으로는 이틀 남았습니다. 네. 당협위원장 이틀 남았고 저 당원이잖아요. 전 최고위원이고. 그래서 저는 무슨 재신임 투표군 보고 하네. 그냥 물러나라 당신. 여러 사람이 사퇴하라. 본인이 그랬잖아요. 사퇴하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요구하면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얘기했습니다. 사퇴해라. 사퇴해라. 네, 그 민주주의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네. 당신은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거는 보니까 뭔가 대단한 자리가 있는 국회의원이나 대단한 단체장이나 되든가 이런 분들이 하셔야지 저 같은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는 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협위원장이신데. 근데 근데 뭐- 말씀 나왔으니까 그 지금 이틀 후면 당원 자격이 이제 완전히 그냥 상실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당 네. 사무처에서 듣기에는 1항이 그 당원의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에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탈당 권유를 한 사람이 열흘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명된다가 아니고 제명한다니까 제명한다는 누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에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처 직원들은 그렇게 설명을 했고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고위원회에서는 그걸 하기 싫으신 모양이에요. 아. 또 한동훈에 이어서 또다시 김정혁도 제명하는 거를 본인들의 이름으로 누구 찬성 누구 반대하기가 싫으신 모양이야. 네. 그래서 계속 들리는 소문이 옛날에 홍준표 때도 그랬는데 홍준표 대표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탈당 권유한 다음에 그냥 제명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뭐 나중에 또 따져봐야겠죠. 네. 아니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장동혁 대표의 오늘 저런 주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해석 여부를 떠나서 재신임 투표 같은 건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현역 의원들이 지난번에 3시간 50분 뭐 의총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대표 연설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지켜보자. 근데 오늘 이제 저렇게 메시지를 내면 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물러나라 내지는 재심 투표해라라는 것에 실익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장동혁 체제 하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모양새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동혁 대표 저 얘기는 2월 19일 날 뭐 윤석열 재판이 어떻게 나오건 네. 그와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하건 본인은 안 물러난다. 그냥 마이웨이. 네.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엔 전륜이고 뭐 이런 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때 당에서 딴 얘기 나오면 또 이제 뭐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할 것 같아서 지방선거로 그냥 가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러나 오늘까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가는 것 같다. 그냥 간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 의원들이 자존심 되게 상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단체장들도 되게 상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황제야? 뭐 이런 얘기 아마 페북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반발이 올라올 겁니다. 김용태 의원이 좀 세게 올렸던데요. 갈 길을 뭐라고 잃은 것 같다고.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여기저기서 그런 대안과 미래나 이런 쪽에서 목소리를 더 높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길래 당신이 뭐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뭐 얘기를 하라 말아라 하는 거냐? 뭐 이런 반발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대안과 미래 같은 곳에서 이제 집단으로 뭔가 이렇게 딱 치고 나갈 개연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별로. 아 없다. 무기력해요. 그냥. 아 말만 하는 거예요. 아 말만 하는 거다. 예. 야 아니 이거에 긁혀서 갑자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안과 미래에서? 그러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점점 망해가는 정당 그렇게 보여져요. 그냥 이미 망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분은 저도 정치권에 30년 있었지만 처음 보는 초식을 많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당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 거냐 네. 계속 그런 의문점을 제기를 하고 네. 당 대표라면 정상적인 당 대표라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표라도 더 끌어와서 선거에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이거는 법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당원 당규에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지방선거는 안중에 없고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조금이라도 흔적이 묻어있는 사람은 다 쫓아버리겠다. 그리고 나의 지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비판하면은 너도 쫓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사람인가?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이런 비판에 의식했는지 그 하위 평가를 받은 당협위원장 교체를 하나도 하지 않는 아니, 경고 조치로 그치겠다고 급할 거 발표를 없잖아요. 한 거더라고요. 네. 급할 거 없잖아요. 재방선거 끝나고 쫓아내도 되는데. 아, 지방선거 끝나면 그럴 권한이 있을까? 아니, 본인이 굳이. 쫓겨나지 않을까? 아니 굳이 지금 이걸 해가지고 네. 긁어붙이려고 할 이유가 없고 네. 그리고 그렇다 그래서 뭐 자기 마음대로 공천을 못 하겠어요, 뭘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두는 거죠 그냥. 아니 그냥 그거 두는 거다? 거기에도 내막이 좀 있는 것 같아. 아 뭐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딱 이제 처음에 이게 D 30%막 자른다 네. 이렇게 됐거든요. 딱 올라와서 봤어. 한동훈계가 많은 줄 알았더니 아. 자기네가 더 많은 거야. 아 김종혁 이름은 여기 없고 딴 그렇지. 이름들이 막 있는 거예요. 한동혁계가 한 70% 80% 될 줄 알았더니 네. 그 자기 쪽 사람들이 8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내가 손해인데 이게 안 해. 이렇게 추정이시죠 추정. 네. 네. 포용력 있는 폭넓은 그런 당대표의 너그러움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그냥 포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나보다 더하대. 네. 불신이. 아니, 나보다 어떤 불신이 더해. 최고위원이 네. 그렇게 뭐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 한동훈계 별로 없었다. 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동훈계 그 고름 짜내기 위해서 말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뭐 한동훈계 별로 없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네. 그게 이게 그냥 인사치레로 한 건지 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사실 시간이 촉박해요. 우리 당에서 이 당협위원장을 새로 공모해서 뽑고 이럴 사람들이 제대로 적당한 사람이 없는 것도 맞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시도당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기 있는 시의원이나 도의원 뭐 대신 위임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쫓겨난 사람이 37명 있으면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만약에 친윤 쪽이었다면 내가 얼마나 관저에 나가서 이 고생을 했는데 니들이 나를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친한계 쪽이라면 너 친한계라서 잘라냈다 이거지 두고 보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고한 반대 그룹이 될 것이고 어쩌면 그럼 우리 한동훈 밑으로 가서 한동훈과 뭉쳐야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원하겠습니까? 굳이 이거 해서 괜히 실익이 별로 없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는군요. 그런 와중에 그 배현진 의원은 진짜로 윤리위에 제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정성국 의원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비교적 한동훈 대표랑 가깝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들인데 여기는 또 사실은 이제 고성국 박사가 여기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지령.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사실 의원은 제명까지 가려면 의총을 따로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징계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지령대로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저기가 합리적 상식적인 판단과 결정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들이니까 저는 그냥 무슨 꼬투리 잡아서라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타자들이 있더라고요. 뭐 오세훈 시장하고 한지아 의원 이런 사람들도 처단해라 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한 편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냥 자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내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지금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37명 이거는 좀 경고로 끝낸 것은 자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저 장진영 그 당협위원장 네. 동작이죠. 네, 답인가? 장진영 그래서 변호사. 네. 거기서 그 상가에서 여러 사람이 모였었는데 네. 그때 거기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 서울시당 배현진 위원장 날리려고 한다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서울시당 위원장이 여러 가지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성국 씨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또 서울시당으로 올라온 것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공천하는 데 있어서 영향도 있고 서울시당 위원장은 비례대표 공천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정은 밀었는데 배현진이 됐어? 이거 우리가 묵과할 수 없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 친한 게 아니야. 쟤를 어떻게 그냥 놔둬.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아마 의원직 저 제명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너무 복잡한 과정이고 3분의 2인가 뭐 또 의원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 날리는 게 목표일 거예요. 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네, 서울시당 위원장을 핵심적이니까. 배현진으로부터 날리는 거 그게 목표일 거예요. 그럼 당원권만 정지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못하니까 네.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나 당무 권한 행사를 그렇게 묶어놓을 가능성이 있죠. 제명은 좀 복잡하고 네. 당에서 제명하는 거. 그렇죠. 참 흥미진진합니다. 이렇게 선거 직전에 합당하는 거, 분당하는 건 봤는데 이 정도의 징계, 이 정도의 그 뭐랄까 내부 분쟁이 이렇게 특히 야당에서 옛날에 친이 친박이 막 싸울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공천에서 그냥 좀 제명은 제끼고, 아니지. 예, 그냥 공천 안 주고 또 거기에 또 수장은 좀 살려주고 막 이랬는데, 이게 처음 보는 초식이에요. 그래서 비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그래요. 참 이 당의 원로들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무성 대표한테라도 전화를 드려가지고 뭘 좀 최근에도 막 인터뷰 갖고 그것도 하시던데. 장해찬, 박민영한테 또 한 소리 듣습니다. 그분들 얘기하면 평균 91세에 1천원. 이거 안 돼요. 주장으로. 근데 그분들은 그거였잖아요. 제 당 원로 네. 고문하고 며칠 전에 통화했거든요. 네. 와 진짜 분노가 완전히 극에 다르셨더라고요. 근데 막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면서 그런 XX들을 그대로 놔둬서 이 고문들을 능멸하는 이 당이 정상적인 당이냐 하면서 그게 이제 고문들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이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유튜브에 오늘 좀 많이들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랑 구독 좀 눌러주시고 저희는 광고 듣고 민주당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